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테슬라가 어제 그동안 뚫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700달러를 무려 8번의 도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700달러의 돌파는 작년에 있었던 700달러 돌파와는 다르게 기대감이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오는 기업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테슬라에게 조만간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거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보통 단기 이동평균선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쓰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는 것은 주식이 추세적으로 약세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데드크로스를 앞둔 성장 기업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데드크로스는 주식이 약세로 접어드는 신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가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때라고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성장 기업은 보통 주가가 실제 기업의 실적보다 훨씬 앞서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기업 가치가 충분히 따라올 때까지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면서 아직 상승 중인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참 앞서 나갔던 주가가 기업 가치에게 따라잡히는 걸 의미해요. 성장이 멈춘 기업에게 데드크로스는 매우 위험한 신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바로 이 타이밍이 다시 없는 매수 찬스입니다. 주가와 기업 실적의 괴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개기일식과 비슷한 황금 타이밍인 것입니다. 성장주의 경우 기업 실적이 충분히 주가를 따라잡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업의 가치가 밑에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주가가 다시 오르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돌고래가 잠시 물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 2016년 6월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요. 이후 주가가 바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이후 2019년까지 무려 3년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던 시점이 엄청난 매수 찬스가 됐던 거죠. 이후 2019년 1월에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다시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던 시점이 최고의 매수 찬스였던 거죠. 보시면 이렇게 성장주는 매수 찬스를 그렇게 자주 주지 않습니다. 성장주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게 따라잡히는 순간은 마치 개기일식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엄청난 이벤트예요. 테슬라 역시 2019년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죠. 그리고 무려 2년 만에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기업 가치가 따라잡았으니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단기 이동평균선도 이미 상방으로 머리를 틀었습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8월달 안에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는 결국 후행성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시점에는 주가는 이미 바닥권에서 한참을 상승한 이후일 것입니다. 이래서는 투자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최고의 매수 찬스라고 한 것입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감지 않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죠. 하지만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정말 사기 싫을 때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국내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투자가 7월 달에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 이후 19개월 만이라고 해요. 최근 순매수 순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6월 달까지는 순매수였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자 결국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19개월 만에 최초로 순매도로 돌아선 거예요. 하지만 순매도로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같이 오르기 시작하죠.
개미들이 버티다 결국 팔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개미와 반대로 하면 돈 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 중인 기업에 한한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 중인지 아닌지는 기업의 실적 발표만 챙겨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정 귀찮으면 각종 주식 사이트만 가더라도 기업의 실적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700를 넘었고 주가 추세 확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0일 이동평균선도 상향 돌파했습니다. 700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죠. 하지만 강력한 저항선일수록 돌파 후에는 오히려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저항선이 강력하다는 건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긴데요. 그걸 다 잡아먹고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그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하루 이틀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추세적으로 $700를 든든한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음 고지를 노려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저항선은 예전 고점대의 지지선이었고 또 이전 고점으로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780가 되겠습니다. 이 780도 여러 번 도전을 할지 아니면 한 번에 뚫어낼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것은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서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목격한 사실입니다.